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가짜 해녀 보도와 관련해 사법당국이 관련자들을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어촌계 비리는 사라졌지만 실제 해녀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시대가 열렸습니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울산 주력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취재했습니다. 북부경찰서가 본격적인 치안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북부의 인구 특성에 맞춰 여성과 아이 중심 치안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송철호 시장의 인사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문성 부족과 보훈 인사라는 지적에 울산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울산 MBC가 지난해 방송한 울주군 가짜 해녀 보도와 관련해 관련자들은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그 결과 보상금을 뜯어내던 어촌계 비리는 사라졌지만 어찌된 일인지 실제 해녀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이 마을에 등록된 해녀는 모두 136명. 하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실제 작업자 수는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발목도 안 였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나 얼굴 모르는 사람이 천지더라고요. 단집에 너희 서희 안 된 집이 어딨는가. 대학생이나 택시기사, 시내에 사는 외지인이 해녀로 가짜 전복에 가짜 어선까지 허위로 등록돼 있던 어촌마을 비리 의혹. 울산 MBC의 단독 보도 이후 해경이 수사에 나섰고 최근 수협조합장 동생과 어촌계장 등 5명이 징역형에 처해지고 140여 명이 입건되거나 구속됐습니다. 가짜 해녀 보도 이후 2년 만에 다시 찾아간 어촌마을. 돌미역을 키우기 위해 갯바위 청소와 불가사리 퇴치가, 다른 쪽에서는 전복과 소라 채취가 한창입니다. 사법처벌 이후 가짜 해녀 사건 관련자들은 어촌계와 해녀 명단에서 모두 제명됐고 지금은 진짜 해녀들만 조업에 나섭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도 그거 미처 몰랐지. 몰랐는데 이제 늦게서 다 이게 터지니까 잘못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이랬다 아닙니까? 해녀 명단에 이름을 올린 모든 사람들에게 울산지법은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보상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어촌계장과 공모한 공범으로 본 건데 진짜 해녀들도 같은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이들은 일감을 배정하는 어촌계장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협조했을 뿐이라고 항변합니다. 앞전에는 보면은 어촌계장이 물에도 옳게 안 시켜주고 하니까 조업도 옳게 못하고 해녀들도 좀 이렇게 살아가는데 좀 힘이 들었지요. 가짜 해녀 명단을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했던 한국감정원은 1심 판결 이후 환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7월 기준 환수된 금액은 7억 3천만 원, 전체 보상금 가운데 88%에 달합니다. 수십 년간 물질을 했던 실제 해녀들은 자신들이 가짜 해녀와 같이 취급돼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실제로 해녀 생활을 하면서 업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법에서 사오라면 사올 것이고. 가짜 해녀 사건의 사법처벌은 끝났지만 남아있는 후유증을 해소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세계가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울산의 주력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지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의 선택을 받으면서 전 세계가 바이든식 경제 민족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보호무역과 달리 타자 간 상호 협력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대외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만큼 울산의 주력 산업도 체질 개선이 불가피합니다. 울산은 대표 주력 업종인 자동차 업계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품에서부터 완성차 생산에 이르기까지 친환경 그린카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만든 전기자동차만 세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선을 한 것 같아요. 부품 업체든 완성차 OEM이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침체기를 걸었던 조선업계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저탄소, 천연가스 등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타자 간 무역이 활성화되면
화물 물동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선박 발주가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업계는 대미 관계보다 미중 관계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설비 고도화를 통한 경제 마진 회복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은 에너지 산업을 갖다가 좀 더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기술력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특히 바이든이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와 석유화학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은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시대는 기회이자 새로운 위험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냉철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지우입니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외벽이 파손된 울산대교 전망대에 대해 울산시와 동구가 정밀 안전 진단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밀 안전 진단은 오늘 설계서 작성 등을 거쳐 2개월 동안 실시되며 진단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보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대교 전망대는 지난 2018년 태풍 콩레이로 외벽이 부서져 한 차례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북구에 북부경찰서가 개서식을 갖고 본격적인 치안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북구의 인구 특성에 맞춰 여성과 아이 중심 치안 업무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입니다. 올해는 노사가 파업 없이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한동안 대립적 노사 관계의 상징이었습니다. 공장은 북구에 있지만 노사가 대립할 때마다 출동한 경찰 중대는 중부서와 동부서였습니다. 그동안 북구에는 경찰서가 없어 치안 업무를 중부서와 동부서가 나눠 맡은 겁니다. 이런 북구에 울산의 5번째 경찰서인 북부경찰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북부경찰서의 개서로 기존 중부서와 동부서가 맡았던 북구 지역 8개 동의 업무를 관할 경찰서인 북부경찰서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울산에서 가장 늦게 출범했지만 치안 수요는 만만치 않습니다. 울산에서 3번째로 인구가 많은 데다 특히 인구 비중 가운데 20대부터 40대까지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젊은 도시입니다. 젊은 여성이 많은 도시 특성에 맞춰 안심 귀갓길 등 여성 치안과 젊은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아동 관련 범죄 예방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요즘에 유괴도 많고 아이들 유괴뿐만 아니라 안전적인 부분에서도 경찰서가 있으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경주 방향 7번 국도 등 만성 정체를 겪는 북구 지역 교통 질서 유지에도 최대한의 인력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울산 북부가 젊은 도시인 만큼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여성, 노인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경찰서는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맞춰 내년에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추가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어제 울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송철호 시장의 인사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개방형 직위 공무원이나 별정직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정치적 측근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임기를 시작한 김현민 울산경제진흥원장은 송철호 시장의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입니다. 임명을 앞두고 열린 청문회에서는 경제진흥원의 업무나 목표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고 업무 계획이나 포부에 대해 구체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등 무성의한 답변이 이어졌지만 그대로 임용됐습니다. 김지태 울산문화예술회관 신임관장은 옛 정보통신부의 공채 출신이고 울산시 행정지원국장과 중구 부구청장 등 문화예술 분야와는 큰 관련이 없는 업무를 봤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선거에 캠프에 관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같이. 그래서 내정이 먼저 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절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내정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시는 또 지난해 하반기 승진 인사에서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 4명을 업무 시작 1년 만에 승진시켰는데 승진 사유를 공개하지 않아 시장 측근들만 출세했다는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책기획관청에서 우리가 정문의 직급에 우리가 조직상 이제 운영이 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직급이 상향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울산시는 개방형직위 공모 과정에서 공정한 심사 절차를 준수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고 별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도 정기 근무 평가를 통해 결정된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공무원들의 공로 연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울산시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세영 울산시 의원은 퇴직 직전가는 1년간의 공로 연수 기간 동안 근무하지도 않는데 급여를 받는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동의하기 힘들다며 연수 기간을 6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타 시도에서도 공로 연수제를 운영하고 있고 연수 기간을 줄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각화 박물관의 김경진입니다. 방구대 안각화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여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구대 안각화에는요, 또 다른 객과 동물인 여우도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늑대와 비슷하게 뾰족한 주둥이를 가지고 있고요. 늑대보다는 귀가 조금 작게 표현되어 있고 가장 특징적인 긴 꼬리를 잘 표현하고 있어서 여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방구대 안각화에 표현된 여우도 지금 설명드린 특징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누구나 살펴보아도 여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생활 곳곳으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에 인공지능 종업원까지 등장해 눈길을 모으고 있는데 비대면이 일상이 된 시대 감염 걱정까지 덜 수 있다고 합니다. 대전에서 조영찬 기자입니다. 충남 내포 신도시의 한 음식점. 로봇 2대가 한 번에 쟁반 서너 개를 싣고 쉴 새 없이 식당 내부를 돌아다닙니다. 음식을 놓고 테이블 번호를 입력하면 천장에 부착된 센서를 따라 입력된 목적지까지 배달합니다. 이 로봇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장애물이나 사람이 나타나면 작동을 일단 멈춥니다. 그런 뒤에 장애물이 앞에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다시 동작을 재개합니다. 로봇 종업원이 도착하면 손님들이 직접 음식을 가져가기도 하고 탕이나 찌개같이 쏟을 위험이 있는 음식은 종업원이 도와줍니다. 고객님, 메뉴를 꺼내신 후 확인을 꼭 눌러주세요. 로봇이 음식을 나르는 동안 다른 종업원은 추가 주문이나 계산 등 다른 일을 볼 수 있어 일의 효율은 배로 올라갑니다. 로봇 한 대 2,500만 원으로 아직 비싼 편이지만 3시간 충전하면 16시간을 쉬지 않고 작동해 인건비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손님들도 많이 늘었고 들어오기 전에 4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2명 가지고도 충분하거든요. 처음 보는 로봇 종업원이 신기하기도 하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이 된 시대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어 손님들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신선하고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상당히 효율성이 높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음식을 접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형태의 인공지능 로봇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빠르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도심을 질주하며 경찰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11부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6월 남구에서 동구까지 20km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7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혔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2단독 유정우 판사는 3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선고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식당에서 빈병과 라면 등을 훔친 A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개선 의지를 보여 형벌을 내리기에는 가벼운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울산 앞바다에 어구 실명제를 위반한 타 지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이어지고 있어 어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울산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는
경북 지역 어선들이 전해온 통발 때문에 2천여 척에 달하는 울산 지역 어선들이 정상 조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월 화재로 불탄 북구 정자 화로 직매장 건물 뒤편에 임시 매장이 개설됩니다. 북구는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도와 전기 공사 등을 거쳐 임시 매장 설치를 완료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재구호기금 7,6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자 화로 직매장은 기존 12월 초 복구가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커서 올해 안에 복구가 힘든 상황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윤수미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동안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도 더 오를 텐데요. 현재 기온 6도에서 한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비교적 온화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는 춥습니다.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대기는 무척 건조합니다. 화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울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대기 상태 청정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죠. 현재 기온은 경주가 영하 1도, 양산 2도 등으로 영하권 추위를 보이는 곳이 있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은 울산 16도, 부산과 양산은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일교차가 많게는 18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끝으로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하늘은 맑겠고요. 기온은 갈수록 더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